요즘에 막 스마트폰 맨 그 카톡이나 이런 것만 짧은 단문만 이렇게 확인하다가 교과서 지문도 어려워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왜 그러냐면 자꾸 짧아지고 있거든요. 사고력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글쓰기는 책을 많이 읽는다고 글쓰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배경 지식은 형성이 될 수 있어요. 글이라는 것은 하나의 주제로, 일관된 주제로 그걸 갖다가 꿰야 되거든요. 그 꿰는 것은 사고력이라는 거죠. 고전은 굉장히 생각하게 만들고 사고를 깊게 만든다.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초등생활 전문가 특강 시간입니다. 반가운 얼굴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알찬 내용과 시원한 입담으로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셨고 반향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25년간 학교 현직에서 현재 근무하고 계시고요. 올바른 초등교육법, 특히 책 읽기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해 오신 분이세요. 학교 현장에서 몸소 체험하신 독서교육의 가치와 영향, 초등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공부법에 대해서도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송재환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초등교사 작가와 강연가로도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말 재밌는 이야기들 너무 많이 잘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네, 오늘도 좋은 내용으로 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행자 하기 나름입니다. 네. 제가 열심히 해볼 텐데 사실 뭐 알겠습니다. 게스트가 워낙 좋으셔서 걱정은 안 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아이들 영상에 너무나 친숙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모든 정보를 검색하고 배우는 과정도 뭐 유튜브나 다른 인터넷 등을 찾아서 하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에게 책 읽기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도 우리 부모님들이 잘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이 아이들을 책 읽기로 데리고 오는 것, 책에 푹 빠지도록 하는 것이 참 만만치 않다라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이러한 독서, 더 나아가서 공부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비법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책 읽기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책 읽기의 중요성을 공감은 하고 있지만 통감은 못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고학년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아이들 스케줄 구조조정을 한다고 그럴까? 그렇죠. 그랬을 때 어느 부분을 먼저 쳐내는가를 갖다가 이렇게 보면은 구조조정 대상 1순위가 바로 책 읽기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 예. 그 왜 그러냐면은 아직도 그 부모님들이 책 읽기를 뭐 꼭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이 남으면 하면 좋은 거 정도로 이해를 갖다가 하고 있지 않나. 저는 네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은 부모님들이 좀 생각을 전환을 갖다가 확실하게 책 읽기를 시키면은 확실하게 내 아이가 변할 수 있고 공부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게 우선이지 않나.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의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부모님들이 읽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빙고. 예,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네네. 부모님들이 책을 읽는 부모님들은 본인이 책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체험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절감하죠. 예, 네네. 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감. 네. 자녀한테도 꼭 그 책 읽기를 갖다가 반드시 하라고 하고 그 시간을 우선적으로 지켜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25년 정도 아이들을 갖다가 지도하면서 느낀 거지만 내 자녀를 갖다가 공부를 하고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다른 거 다 제껴두고 초등학교 때는 딱 두 가지 잡아줘야 된다. 네. 수학하고 그렇죠. 책 읽기. 이 두 가지 잡아주면은 중고등학교 때 가서 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요즘에 영어는 한물 갔어요. 예, 이게 그 절대평가로 전환되면서 이게 그 영향력이 좀 영향력이 적어졌다라고 확 생각하시죠? 예전에 네. 비할 바가 아니거든요. 국어하고 수학은 이건 예전보다 분별력도 네. 훨씬 커졌고 영향력이 훨씬 커졌잖아요. 결국 수학도 연결시켜 보면은 책 읽기더라. 저희 학교가 어제 수학 경시 대회를 갖다가 봤거든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제 킬러 문항을 넣어놨죠. 연수는 뭐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영화는 몇 시간 몇 분 몇 초짜리입니다. 중간에 2분 30초 동안 정전이 되어서 영화 상영이 멈췄습니다. 끝나는 시간은 몇 시 몇 분 몇 초였습니다. 영화가 시작된 시간은 몇 시 몇 분 몇 초일까요? 그 문제를 푸는 중간에 어떤 아이가 질문하죠. 네. 선생님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질문하지 말아라. 선생님이 그렇지 않냐. 아니요 선생님 정말 이거 저 봐주세요. 뭐니 그랬더니 정전이 무슨 말이에요.
그 아이가 그 문제 맞췄을까요? 못 맞죠. 예, 당연히 못 사실 맞췄죠. 문학에 나와 있는 예. 의미라든가 뭘 예, 묻는지를 그렇죠. 설명을 해주지 않으니까. 이 아이들이 근데 틀리는 게 다 대부분 다 이런 류라고요. 네.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 그랬더니 선생님 이튿날이라는 말이요. 이틀 후라는 말이죠. 아니지요. 하루 뒤라는 말이죠. 자, 이튿날이라는 어휘. 너무 고급진 어휘인가요? 그렇죠. 이건 수학 연산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개념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틀린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어휘력이 이렇게 중요한데요. 그 어휘력을 뭘 통해서 늘릴 거냐고요. 어휘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현실적인 대안은 책 읽기밖에 없다. 어휘력만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이해력, 문해력, 상상력, 창의력, 문제 해결력, 배경 지식, 글쓰기. 이 글쓰기하고 책 읽기하고 정말로 완전히 연결돼 있거든요. 제가 요즘에 새롭게 좀 깨달은 것 중에 하나, 우리가 독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독서를 제가 볼 때는 좀 오해하고 있지 않나. 책 읽기가 아니라 그건 읽을 독자, 독이고 그 뒤에 나온 서자는 우리가 그 서자를 글 서자로 볼 것인가 책 서자. 아니면 쓸 서자로 볼 것인가로. 근데 우리가 그 서자는 글 서자보다 쓸 서자로 더 많이 쓰이거든요. 네. 그러면 독서를 갖다가 해석, 말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읽고 쓰고예요. 근데 옛날 조상님들은 그랬을 것 같더라고요. 독서라는 것은 책을 읽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쓰는 거다. 자기가 나아가서. 책을 읽고서 한 줄이라도 뭔가 써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깊이 있는 책 읽기가 가능하고 그게 자기께 되는 거죠.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책 읽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굴비역듯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거든요. 네.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거 알고는 공감을 네. 하지만 통감을 안 함으로 인해서 예, 부모님들이 많이 좀 등한시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죠. 이게 독서의 가치와 효용성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면 예, 뼈에다 새겨야 돼요. 고전 읽기 중요성을 늘 강조해 오셨잖아요. 고전 읽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은데. 고전 읽기 중요성을 뭐 언급하자면 뭐 한도 끝도 없는 거고요. 네네. 인문 철학 고전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명심보감이나 사자수학, 논어 이런 책, 인문 철학 고전이 아이들한테 어떤 유익이 있냐면은 초등학교 때는 이게 도덕성이 형성되는 시기잖아요. 이때 한번 형성된 도덕성은 평생에 걸쳐서 잘 안 바뀌어요. 보시기 힘들죠. 예, 바꾸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인문 철학 고전이 아이들에게 좋은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조선시대 아이들이 지켜야 되는 도덕 규범이 지금 아이들은 안 지켜도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선시대 때 지켜야 될 것은 지금 아이들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변함없는 가치는 예, 변함없는 가치가 다 이어가는 거죠. 녹아 있기 때문에 인문 철학 고전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외에 또 도움이 되는 좋은 영향력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반 책이 줄 수 있는 유익 있잖아요. 어휘력, 뭐 문해력, 이해력, 상상력, 창의력, 뭐 문제해결. 이것은 기본으로 깔고 거기다가 더 하나 좀 플러스를 시키면 아이들의 사고력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6학년 아이들 지도할 때 논어를 갖다가 같이 읽었었는데, 논어를요? 예, 1교시가 이제 국어였는데 네. 얘들아 국어 시간이 한참 지났다. 빨리 이제 그 논어 이제 책 넣어놓고 이제 국어 교과서를 꺼내거라. 국어 교과서를 이제 꺼내가지고 이제 그 지문을 갖다 읽는데 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국어 교과서가 너무 싱거워 보이는데요. 논어 구절만 이건 무슨 뜻일까, 막 의미일까, 나는 소인인가 군자인가 막 이런 거 고민하다가 국어 지문, 교과서 지문 보니까 너무 쉬워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아이들이 국어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굉장히 잘하죠. 제가 그 6학년 아이들 지도할 때 반평균 전국 학업 성취도 평가 95점도 찍어봤어요. 요즘에 막 스마트폰 맨 그 카톡이나 이런 것만 짧은 단문만 이렇게 확인하다가 교과서 지문도 어려워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왜 그러냐면 자꾸 짧아지고 있거든요. 사고력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때문에 그래서 고전은 굉장히 읽는 아이들로 하여금 굉장히 생각하게 만들고 사고를 깊게 만든다. 그러면 사고를 깊게 하면은 어떤 유익이 따라오냐면 글을 잘 쓸 수가 있어요. 글쓰기가 되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왜 우리 아이는 책을 많이 읽는 것 같은데 글쓰기가 안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부모님들 꽤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글쓰기는 책을 많이 읽는다고 글쓰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배경 지식은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글이라는 것은 하나의 주제로, 일관된 주제로 그걸 갖다가 꿰야 되거든요. 이게 나달처럼 흩어져 있는 그 구슬들을 갖다가 통찰력으로, 안목으로, 지혜로 이렇게 꿰버려야 되거든요. 그 꿰는 것은 사고력이라는 거죠. 통찰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고력이나 통찰력은 아무한테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깊이 있는 독서를 갖다가 한 사람들에게 있는 고유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고전을 안 읽히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사실 수학도 평이한 문제를 여러 가지 푸는 것보다 한두 문제를 깊이 있게 여러 번 풀어보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그 네. 과정과 이제 똑같은 좀 더 심화되고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는 네, 방법이 네, 바로 네, 네. 고전 읽기다라고 그 어려운 수학 문제를 계속 고민하면서 딱 유레카하면서 그렇죠. 얼마나 아르키메데스는 그게 기뻤으면 목욕탕에서 빨가벗고 뛰쳐나왔잖아요. 예. 그걸 갖다가 맛보면 아이가 수학을 좋아하고 잘하게 될 수밖에 네네. 없듯이 책 읽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고전 읽기는 어떻게 시작하면 조금 만만하고 쉽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일반 네. 책을 안 읽는 아이는 고전도 안 읽기 마련이에요. 일단은 아이의 그 수준에 맞는 책을 갖다가 그 접근이 돼야 되겠죠. 책을 갖다가 안 읽는 아이들은 그 단계가 있잖아요. 앉아있질 못하잖아요. 앉아있지도 못하는 아이한테 책을 읽힐 수 있을까요? 재미있는 이야기 책, 문학부터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장르의 책을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눈으로만 읽는 것보다 소리 내서 읽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필요하죠. 아이들이 읽는 거 예를 들어 어린 왕자다 그러면은 그게 책이 두껍냐? 두껍지도 않아요. 제가 어느 강연에 가서 혹시 그 책을 10번 이상 읽어본 책이 있는 사람이 있더니 어떤 여자아이가 들더라고요. 아이가요? 너는 무슨 책을 읽었니? 어린 왕자를 읽었대요. 몇 번쯤 읽었니? 80번 정도 읽었대요. 거의 잘잘잘 외우더라고요. 너는 왜 그렇게 그 책을 좋아하니? 자꾸 그냥 좋대요. 그냥 끌린대요. 그냥 자기 인생의 책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 그런 책이 한 권이라도 있으면 그건 복 받은 인생이고 뭔가 그렇죠. 될 인생이죠. 그래서 갈매기의 꿈이다. 분량 두껍지 않아요. 그거 읽는데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런 책들부터 접근을 갖다가 하면 되잖아요. 고전 리스트를 좀 확인하고 예, 고전 리스트를 확인하고 두꺼운 책, 뭐 어려운 책, 쥐나는 책 이런 책을 갖다가 먼저 그렇죠, 하려고 맞아요. 하지 사실 말고. 부모님들이 예. 좋은 거 주고 싶은 마음에 예. 급하게 이제 수준 고려하지 않고 양 고려하지 않는 예. 과오를 범하시지 예. 않으면 된다라는 예. 말씀인 거죠. 이 세계 고전 하이라이트 네. 1일 1독해라는 네. 책을 이렇게 준비를 했잖아요. 네, 예. 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고전 읽기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네.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 구성이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고전의 가장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부분들을 발췌해서 지문으로 삼았어요. 반 아이들하고 3월에 읽었었던 게 나의 키다리 아저씨의 네. 책이었어요. 여기에 마침 2권의 첫 번째 지문이 키다리 아저씨 지문이더라고요. 지문을 읽고서 여기 문제가 뭐 한 서너 문제씩 옆에 오른쪽에 이렇게 달려서 그 지문을 읽고 얘가 이걸 갖다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갖다가 네. 묻는 형식으로 25권의 고전에서 그렇게 지문을 갖다가 발췌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수능에서 그냥 그대로 적용되는 시험 형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막 두 뼘도 넘는 지문을 읽고 꼴랑 한두 문제 오지선다로 된 맞아요. 것을 갖다 읽고서 그것도 시간도 한 문제에 1분 되게 30초로 부족하죠. 그 지문 읽다가 끝나고 문제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예. 그냥 책 25권에 대한 네, 맛을 보는 거죠. 그렇죠. 좋은 지문을 갖다 실어주고 맛보게 하고 다른 문제를 갖다가 풀어보게 하고 이것은 진정한 독서죠. 쓸서자. 뭔가를 갖다 써보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뭐냐면 저는 제가 고전 읽기를 할 때 주장을 하는 게 홀북이라고 하는데 예. 그 완전한 책을 갖다가 읽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에서도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서 약간 축약된 그런 책들을 갖다가 읽을 때는 아이들한테 이거 원전이 아니다. 꼭 그걸 갖다 주의를 갖다 시키거든요. 네. 그 원전에 힘이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원전만이 줄 수 있는 힘.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를 보는데 2시간짜리예요. 근데 10분으로 요약한 걸 갖다가 봤어. 영화를 본 걸까요? 그건 안 본 거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고전도요. 원작만이 줄 수 있는 감동이 있다고요. 토마저씨 오두막이 뭐 굉장한 책이라고 막 노예 해방을 갖다 촉발시키고 링컨도 그 책을 갖다 읽으면서 정말 노예 해방을 갖다가 꿈꿨고 막 일이 뭐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작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원작을 봤더니 책을 읽다가 영화를 보다가 이제 그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인데 거긴 진짜 눈물을 흘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원작의 힘을 갖다가 정말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국어 공부를 하는데 문해력을 갖다 높여주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준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해요. 그렇지만은 요 교재를 갖다가 할 때 25권을 갖다가 맛보게 되는데 어떤 아이가 어떤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재미있어 한다, 흥미를 가진다. 그럼 저는 부모님들께 그 원작을, 그 책을 고전을 사서 아이한테 읽혀라.
그럼 거의 100%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 아이가 벌써 이 작가의 문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끌린다는 거거든요. 짧은 글로 되어 그렇죠. 있는 것들, 읽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도움돼요. 말씀. 문해력 향상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전으로 유인하는 미끼, 이제 이걸 미끼를 잘 물으면은 원작을 갖다 구입해서 읽게 하면 정말 좋은 고전 읽기가 되지 않을까. 많이 물어야 되겠네요. 저희 둘째 아이는 네, 책을 거의 안 읽어요. 그럼 그런 이게 아이거든요. 딱이죠. 요번 방학 때 그냥 하루에 네. 하나씩만 들이밀어 봐요. 대신에 네. 이제 순서 상관없이 네, 아이가 좋아하고 끌리는 그렇죠. 거 하나씩만 봐라. 그렇죠. 이거 뭐 순서대로 갈 일은 아니고, 그렇죠. 네가 이게. 먼저 하고 싶은 것들을 먼저 찾아서 해라. 오늘 송지현 선생님께서 이 고전 읽기에 대한, 고전이 왜 중요한가, 고전을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열변을 토해 주셨는데요. 네. 이제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 영상을 꼭 보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 고전을 통해서 머리와 그리고 마음까지 꽉 찬 아이들로 그렇게 키우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